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젊은 지성 총신대학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지금 쓰는 거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마찬가지지만 이건 많이 써봐야 된다. 자주 써봐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써봐야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평가할 수 기준이 될 수 있죠. 이게. 근데 이제 정리를 안 해보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역량이죠.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고 적용이 돼야 실제적으로 이제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직장에서 볼 때도 이분을 뽑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음. 사실 면접 뭐 짧게 해가지고 알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면 이렇게 쭉 보면 아, 이분이 이런 경력을 갖추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 업무에 적합한 인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이제 중요한 항목, 이 지정된 항목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써라 뭐 이런 게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이 적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가 알려줬어. 이런 건 꼭 써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취미 특기는 사실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지 유추는 돼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런 걸 볼 수는 있거든. 예. 그래서 회사는 자기소개서에 이 항목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미와 특기에 대해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취미와 특기를 통해 지원자의 성격, 평상시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걸 이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나 막연한 것을 이제 저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취미는 취미여야 돼. 특기는 뭐 잘해야 된다니까. 특기를 했는데 썼는데 잘 못해. 그건 아니다. 아니 면접하다 뭐 해보라고 그럴 수도 있어. 특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는 거 쓰라. 그거는. 그러니까 독서를 만약에 취미라고 썼다. 그럼 반드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동안 읽은 책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취미니까. 어? 근데 대답을 못 해. 그럼 완전히 그건 뭐 가라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일단 취미 특기 이걸 먼저 써. 이걸 쓰고 난 다음에 맺은말을 쓰고 그다음에 앞문장을 첫 문장을 쓴다. 이게 써보면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중에 이제 키워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쓰고 시작. 두 갈씩이다.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두 갈씩이다. 왜? 끝까지 안 읽는다. 이거 첫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 첫 문장이 첫눈에. 그리고 이제 줄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줄이 바뀌는 것도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씩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헤드라인을 자기소개서 각 항목별로 작성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헤드라인은 글을 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읽는 사람 중심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헤드라인은 그러니까 내 자기소개서 읽는 사람 중심에서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왠지 이걸 딱 읽어보면 아,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헤드라인은 강력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성어, 뭐 위인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내용에 맞게 바꾸어서 쓰는 게 좋다. 좀 풀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헤드라인을 잘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헤드라인으로 적당한 것을 골라 그대로 쓰는 거다.
새롭고 창의적일 수 있다. 특히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다운표 표시를 하고 대화 내용을 그대로 상세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헤드라인으로 좋지 않은 사례, 좋은 사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좋은 사례를 쓰라는 거야. 좋은 사례. 그게 뭐냐? 헤드라인으로 좋지 않은 사례는 뭐냐? 이런 거예요. 막내 같지 않은 막내. 메모하는 습관으로 단점을 극복하다. 성실한 태도, 열정, 긍정적 자세. 너무 좀 그냥 주상적이고 그래. 근데 헤드라인으로 좋은 사례 이거야.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어. 이게 메모로 단점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럴 경우에 보통 쓰는 말이 적자 생존 그 말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을 만든 거지. 어.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두드리면 열리지 않는다. 밀고 들어가야 한다.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말이지. 예. 예.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백통의 이력서. 음, 음. 그다음에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수포를 했고요. 응?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독특하고 눈에 띄는 거.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완성하려면 체크리스트를 좀 확인해. 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수업 그 강의 안에 보면 이거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체크해 보라는 거야. 여기 뭐가 있냐? 항목 누락. 혹시 내가 지금 반드시 써야 되는데 누락된 항목이 없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지원 기업 이름이 정확하게 쓰였나? 하도 많이 쓰니까 헷갈릴 수 있다니까. 이거. 대한항공 지원하는데 아시아나 적을 수 있다고 잘못하면 이거 확인해야 돼. 지원 직무 맞나? 그다음에 근무 지역. 근무 지역이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본사가 뭐 어디 요즘 공공기업은 본사가 지방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지사는 서울에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돼. 지원 분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긴급 연락처와 이메일 제대로 적혀 있나? 적당한 문장 길이, 헤드라인 작성했나? 그다음에 오자나 탈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오탈자 있으면 안 돼. 성의 없어 보여. 이건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음, 글자 수, 글자 수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몇 자 이내. 그거 지켜야 돼. 글자 수는. 음. 그 한글 문서에 보면 딱 나오잖아. 몇 글자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저는 나는 반복하지 마라. 이거.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 쓰지 마라. 이게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는 긍정적인 것만 써. 성격의 장단점의 직무 관련성. 단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단점이 오히려 직무와 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웬만하면 장점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장단점을 써야 되는데 단점을 하나도 안 쓰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장점을 많이 써. 그리고 한두 개, 하나 정도 써요. 단점을 하나 정도. 어? 너무 안 써도 이상해. 음. 그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요 체크리스트야. 이게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이거 한번 펴놓고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한다. 예.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NCS 공공기관 NCS거든요. 무조건 블라인드는. 응?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거죠. 자기 개발 능력. 최근 5년 동안 기아가 성취한 일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음.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역량을 묻는 거니까. 응? 그래서 어떤 걸 역량을 발휘해서 성취를 했냐는 거야.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지. 음. 그리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을 기술해라. 어, 마찬가지죠. 자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역량이 지금 내가 취업하는 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거 써야 된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는 이런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역량, 문제 해결 이런 거.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 쓰라.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 그럼 직장 생활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쓰냐? 대학 생활에서라도 써야 돼. 대학 생활 하는 중에. 응? 뭐 계획대로 뭐가 안 됐어. 근데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수행해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뭐 이런 거. 응. 써야 된다. 만약 당신의 업무가 회계 담당자일 때 계산착오로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건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이걸 해결했는가. 여기 샘플이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능력들은 NC에서 기본 역량이야. 기초 역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대인관계 능력, 이거 중요하거든. 그래서 약속과 원칙을 짓고 신뢰를 형성,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예. 그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를 지정 항목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근데 없더라도 이걸 쓰라는 거야, 지금. NCS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뭔가 대인관계에서도 뭔가 좋은 경험들이 있다. 라면 그걸 쓰라. 그다음 조직 이해 능력. 우리 조직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라. 이것도 역량을 묻는 거죠. 나는 어떤 특별한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사하고 나면 저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음. 마찬가지로 조직 이해 능력도 이런 질문도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 및 여러 조직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조직의 중요성과 경험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조직이 같이 하는 거, 뭐 팀이 같이 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하고, 어? 이게 더 효과적인지. 이건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직 경험을 안 해보면 못 써요. 이걸 지금 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써? 그래서 내가 동아리 해보라 그러잖아. 동아리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서 활동하니까 교회 소급이라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경험한 게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지금까지 학교 생활, 여러 조직의 생활을 오면서 조직의 중요성과 경험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조직의 역할. 이건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것도 중요해요. 의사소통 능력. K라는 직원이 업무 관련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고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문을 했다. 대화 중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해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 지금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데 이런 걸 잘 해결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이 있죠. 공감과 경청 뭐 이런 역량들이 필요해요. 일단 공감하고 경청이 잘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 서로. 음. 그다음에 직업 윤리도 요즘 중요합니다. 직업 윤리. 자, 성품 중요하다 그랬죠. 성품 요즘. 직장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죠. 적성의 네 가지 기준 중에 가치관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우선순위 가치관이 있어. 뭐였어요? 이 수업 들었지? 안 들었나? 안 들었지? 들었지? 안 들, 할 말이 없다. 자, 이를 들으면 그 적성이 나와. 적성이 제일 중요해요. 진로는 적성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흥미, 재능, 성격, 가치관이 있어. 응? 근데 이 수업에 와.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 내 적성에 맞춘 내 가치관이 뭔가? 우선순위 가치관이 있어. 가치관이 항목이 9개가 있거든. 그중에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중요해. 네. 그런 거에 따라 뭐가 바뀌냐? 직업이 바뀌어요. 직업 만족도가 바뀌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 돈 많이 버는 게 가치야. 근데 이야기했죠. 돈 많이 버는 게 가치인데 내가 직장이 목사 좀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안 맞아. 이거 안 맞아. NGO 안 맞아. 이건 안 맞다니까. 근데 뭔가 사회 기여. 내가 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게 내 인생의 가치관이다. 그러면 목회도 하고 NGO도 가야 돼.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 일이. 네, 그래서 본인의 가치관이 일단 뭔지부터 파악해야 돼. 일단 그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치관의 중심으로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지원자의 50%는 존경의 대상을 부모님이라고 이력서에 적어요. 안 됩니다. 쓰지 마라. 어, 정말 설명을 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건 설명을 진짜 잘해야 돼. 뭔가 스토리가 확실해야 돼. 그냥 부모님이니까 존경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안 쓰니만 못하다. 안 쓰니만. 그러니까 정말 존경하는 대상을 부모님이 썼다면 진짜 존경하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 지금. 어? 그게 정확해야 돼. 출신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유리하다. 솔직하게. 음. 출신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장이 있는 곳에 연고가 있으면 꼭 써라. 사돈의 팔촌이라도 살면 써라. 이거, 어? 뭐, 하여튼 건수를 찾아라. 그 직장의 연고지하고 나하고 맞춰야 돼. 뭔가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독서를 취미로 쓰려면 기업의 혁신, 성공에 대한 책도 읽어보는 게 좋다. 예. 회사 취업하는 거니까. 이 조직 문화 관련해서 뭐 그런 걸 써보라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이제 항목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강의하는 보시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 자세히 써놨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걸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지정된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보고 이 강의 한쪽 맞춰보면서 어? 대조를 해보면서 빠진 게 뭔가를 찾아봐야 돼. 지금. 그래서 그게 맞는 그 자기소개서 또 이력서 경력을 쌓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